삼성전자 주주분들, 전 세계적인 블랙 먼데이가 지나간 가운데 코스피 역시 하루 만에 8%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는 7,400 가이섭 4포인트, 8,000선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장중에는 7,440선까지 밀리면서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코스닥도 9% 넘게 빠졌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 카까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빠지면서 29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결국 30만원 선을 내준 겁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삼성전자, 이제 진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급등 뒤 과열이 한번 크게 식은 걸까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공포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폭락의 이유, 삼성전자 30만원 선 이탈의 의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젠슨황과 삼성전자 HBM4 회동 이슈까지 한 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76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8.29%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7,484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9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9.08% 하락한 9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3,500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이 받아내는 동안 큰 돈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날은 종목 하나의 실적이나 뉴스보다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먼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루 만에 사업 경쟁력을 잃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가 무너지는 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당연히 가장 큰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그 자체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한꺼번에 커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주에 바로 연결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한국 증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그리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과 같이 묶여서 움직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 대형주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5, D램 가격 강세, AI 메모리 재평가,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상승 같은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좋은 뉴스가 많았던 만큼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압제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전체가 흔들리는 압제가 나오자 매도 압력이 훨씬 거칠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미국 금리 우려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금리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심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커진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부담을 받는 쪽이 기술주와 성장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전통 제조업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성장주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HBM, D램, 낸드, AI 데이터 센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미래 이익 기대가 주가에 많이 붙어 있죠. 그런 종목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보다 지금 당장 확실한 현금 흐름을 더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 HBM이 실패했다, AI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바로 보는 건 너무 빠릅니다. 오늘은 오히려 고금리 불안이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을 건드렸고 그 여파로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흔들렸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과열 부담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반도체 ETF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커지면서 돈이 반도체 대형주로 강하게 몰렸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오를 때는 정말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 안에서 비중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다음 자금 유입 때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꺾일 때도 거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레버리지 자금이 흔들리고 ETF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위험을 줄이면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도 하루에 크게 밀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10% 하락은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반도체 쏠림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를 때 쏠림이 컸다면 빠질 때 되돌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마 감후에도 삼성전자를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젠슨 황과 삼성전자 회동 이슈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과 회동하면서 HBM 등 메모리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HBM4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는 더 많은 HBM4가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더 강해질수록 GPU 옆에 붙는 HBM 용량도 커지고 공급 안정성도 중요해집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하나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 공급 확대 가능성은 단순한 기대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차세대 공급망에서 실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가는 폭락했지만 사업 뉴스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문이 열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만난다는 뉴스, HBM4 공급 확대 논의가 있다는 뉴스가 곧바로 주가 반등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점유율은 어느 정도냐? 수율은 안정적인가? 마진은 얼마나 나오는가? 공급 일정이 엔비디아 로드맵에 맞춰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5 공개로 미래 기술력을 보여줬고 HBM4 회동 이슈로 현재 공급망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진짜 다시 강해지려면 발표가 아니라 숫자가 필요합니다. 고객 인증, 물량 배정, 장기 공급 계약, 수율 개선, 마진 회복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의 주가에서 증명의 주가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젠슨 황은 이번 방안에서 더 많은 AI 팩토리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보고 있고 AI 인프라 구축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오늘 주가는 무너졌지만 AI 인프라 수요 자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주 급락을 메모리 업사이클 피크아웃이나 AI 수요 둔화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쏠림이 심해졌고 미국 금리 상승이 과열 해소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죠.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AI 수요가 꺾여서 빠진 건지 주가가 먼저 너무 올라서 쉬어가는 건지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도 여기서 갈립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AI 투자는 살아있는데 주가만 과열 해소를 겪는 거라면 조정 이후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AI 팩토리는 HBM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다릅니다. 그냥 서버를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전기와 데이터를 넣어서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계속 돌리는 지능 생산 공장에 가깝습니다. 이런 AI 팩토리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NAND와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PC, 로봇, 피지컬 AI 플랫폼이 커지면 저전력 메모리와 차량용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용 메모리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장점이 있습니다.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D램, NAND, SSD, 저전력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사업 구조가 잘 연결되면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따로 놀면 할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넓은 포트폴리오가 AI 인프라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29만 5,500원 마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0만원 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둥근 가격을 많이 봅니다. 30만원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강하다, 버틴다, 다시 간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불안이 커집니다. 손절을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도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3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가격 아래에서
어떤 수급이 나오는가입니다. 장중 급락 이후 외국인 매도가 더 세지는지, 기관이 다시 받쳐주는지, 개인이 무리하게 혼자 받아내는지, 다음 거래일에 개파락 후 저점을 깨는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 숫자보다 그 가격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환율도 오늘은 조금 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0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건 부담입니다. 1535원대라는 숫자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급등세가 더 이어지지 않고 일단 마감에서 조금 내려왔다는 점은 다음 흐름을 볼 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려면 환율 안정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계속 약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지 말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위로 튀는지 아니면 1530원대에서 안정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지금 가장 중요한 확인표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더 크게 팔았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런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개인만 계속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반등 때마다 물량을 던지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반등의 첫 신호는 외국인이 바로 순매수로 돌아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매도 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큰 돈은 보통 하루 만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강하게 팔다가 매도 규모가 줄고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매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거래일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같이 받치고 종가가 저점보다 위에서 마무리된다면 매물이 소화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매도 조심해야 하고 무작정 물타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수급의 질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볼 때 D램과 낸드 가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HBM4와 HBM5가 가장 화려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 범용 D램, 낸드, 기업용 SSD에서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버 안에는 고용량 D램이 필요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도 빠듯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D램 가격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HBM4 공급망 진입, 서버 D램 가격 강세, 낸드와 기업용 SSD 회복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오늘 같은 조정은 공포스럽더라도 산업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D램 가격 기대가 꺾이고 낸드 수요가 약해지고 HBM 물량 확보가 늦어진다면 그때는 단순 조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장마감 이후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반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30만원 선을 내줬습니다. 이 정도 하락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하락만 보고 삼성전자 AI 반도체 스토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HBM4 공급 확대 논의, 젠슨황과 삼성전자 회동, AI 팩토리 수요, D램과 낸드 사이클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결국 전망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기 주가는 수급과 환율, 미국 반도체주에 달려있고요. 중장기 방향은 HBM4 물량, D램 가격, 낸드 회복,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협력 구체화에 달려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섞어서 보면 판단이 꼬입니다. 다음 거래일에 볼 신호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30만원 선 회복 여부입니다. 단순히 장중 터치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순매수 전환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강하게 던지지 않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환율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하면 삼성전자 반등은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젠슨황과 삼성전자 회동 이후 HBM4 공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물량, 타임라인, 장기 협력, 저전력 매물이 공급까지 구체화될수록 시장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하루 폭락만 보고 모든 전망이 끝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 이후 나온 폭락은 절대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생활자금이나 안정자금까지 무리하게 들어가 있다면 단기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싸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외국인 매도 완화,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삼성전자 30만원 선 회복, HBM4 회동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가 기회가 되려면 공포를 만든 원인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용기보다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의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29만 5,500원 마감은 분명히 충격적이었습니다. 30만원 선을 내줬고 코스피는 8% 넘게 급락했고 시장 전체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끝났다고만 보면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 금리 우려, 과열 해소,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에는 젠슨왕 회동, HBM4 공급 확대 논의, AI 팩토리 수요, 저전력 메모리와 피지컬 AI 협력 가능성이라는 장기 재료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투매에 휩쓸릴 때도 아니고 무작정 물타기를 할 때도 아닙니다. 다음 흐름은 30만원 선 회복, 외국인 매도 완화, 환율 안정, 미국 반도체주 회복, HBM4 공급 협력 구체화에서 갈릴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에서 좋은 뉴스가 실제 수급과 실적으로 증명되는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30만원 선 이탈 이후 외국인 매도와 개인 저가 매수가 저점 매집인지 아니면 고점 분배의 연장인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